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마감 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정리부터 함께 해볼 텐데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보시면요. 오늘 미국 기술주 급락 여파에 우리 증시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외국인의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는 오늘 큰 폭으로 반도체주의 조정과 함께 내렸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3거래 연속 기관의 팔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들어서 양지수가 살짝 반등하면서 각각 2,820선, 820선 위에서 마무리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 일제히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소식 때문이겠죠. 한 손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24조 원 규모고요. 그리고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한 종목들이 다수 보였는데요. 저희가 이 대응 전략 이전에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오늘도 이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테마가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다수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DXBX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강세 관련 소식과 함께 큰 폭으로 상한가까지 지불했고요. 외에도 나이백 그리고 녹십자 웰빙 등의 종목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의 개별 호재성 이슈까지 더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더니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23% 강보합권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오후 2시 구간 들어서 CXL 관련된 종목들, 엑시콘, 네오셈 등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삼성전자 CXL 설명회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CXL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납품 관련된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4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 반도체주의 조정과 함께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 CXL 호재성 이슈도 나왔고 또 TSMC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이 세워드리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그 이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 이 트럼프의 이런 리스크를 예방 주사를 맞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어떤 인터뷰를 통한 말 한마디들, 금리 인하를 대선 이전에 하지 말아라. 대만 방위비 분담해라. 네.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과거에 2017년부터 트럼프 일기 집권 당시에도 가장 큰 화두는 변동성이었어요. 네. 혹시 아실지 몰라도 당시에 집무실에도 모니터를 갖다 놓고 주가의 급등락도 체크를 하고 야, 유가 왜 이렇게 올라? 네. 그러면서 자기 트위터에다가 계속 글을 올리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집권 내내 했었다라는 말이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그러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 트럼프의
행위라든가 또는 어떤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방 주사를 지금 맞고 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발언으로 우리 시장 변동성이 컸습니다. 다만 그 내에서도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었죠. 그 오늘의 이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 10기인데요. 너무 분명해요. 원전 10기. 원전 3부 특집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발을 잘 우리가 뭐 첫 끝발이 뭐 개끝발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첫 발을 잘 뗐죠. 앞으로 10기까지 여정이 남아 있다. 뭐 꼭 10기가 달성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게 한번 또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10기라는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원전 앞서서 제목이 이것만 하면 대응 전략 세울 수 있다였는데 그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한수원이 결국 선정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한국이 가능성 높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구체적인 일정 함께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오늘 좀 아쉽긴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은 또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 된다. 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사실은 밤 9시에 KBS에서 속보로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었고요. 사실은 뭐 이달 말쯤으로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지연도 안 되고 발표했다라는 거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이 끝났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재미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 배경이 이제 그동안 물밑에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뭐 광고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원 타임 원 버짓이라는 적기에 우리는 모든 정해진 예산으로 적기에 시공을 한다라는 이 슬로건이 아마 제대로 먹힌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한 APR 1000노형이라는 우리 이 한국형 원자로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것은 지난 2023 작년 3월에 유럽 사업자 요건 EUR을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취득이 됨으로 해서 유럽에서 니네 원전 설립할 수 있어. 검증이 된 거야. 이런 얘기가 되니까 체코도 안심하고 선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유럽 내에서도 뭐 프랑스하고 경쟁을 하든 다른 어디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상당히 우위에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 보면은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공기 준수 역량, 기술력, 인허가성, 안보성, 수용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됐다. 또 특히 이제 안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됐던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내년 3월에 이제 최종 본계약 계약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율들을 하겠죠. 네. 뭐 거의 뭐 10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 기간이 2029년부터 2036년에 이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현재 이런 2기 이상으로 또 다른 2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지금 이번에 발표된 2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추가적인 2기를 감안한다라면 40조 이상의 규모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된 게 24조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요. 수주 규모 2기가와트가 24조 원인데 통상적으로 국내 신한울 3, 4, 5기가 작년에 발주를 하면서 2기인데 11조 7천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2009년도에 4기를 건설하면서 20조 원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와 지금의 물가하고는 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당 1.4기가와트에서 이번에 체코는 1.0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규모가 더 작아졌는데도 수주 규모는 커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객단가가 높아졌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세세한 거는 살펴봐야 되는데 그만큼 경제성 있게 또 받을 만큼의 금액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잘 받은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팀으로서 한국전력기술에서 설계, 한전 KPS에서 시운전 또 정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이 주기라든가 전체적인 건설을 시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수원과 같이 우리 상장 기업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설회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 EMP 이런 쪽들이 이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을 한전 KPS가 중심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팀 코리아가 이루어질 때 동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 수주 성장 배경 그리고 규모 일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코권이 불발되더라도 계속 여러 기대감이 나와 있으니까 들고 가자라고 짚어주셨거든요. 네. 이제 1기가 성공을 했습니다.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 어떤 기대감 나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바라카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모는 좀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화면이 준비가 되면 한번 같이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앞으로 일정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하반기 내년도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일정들 소위 말하는 주요 원전 파이프라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폴란드 같은 경우가 원전 석탄 발전소 부지에 원전 2기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올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 또는 2026년에 이제 계약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유력한 또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내년 하반기에 입찰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 연말 내년 초에 계속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죠. 또 루마니아 신규 원전 2기 건설 추진을 계획 중인데 이미 작년에 한수원에서 원전 설비 개선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어떤 수주 소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어저께 저녁이었죠.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로들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다시 또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이다. 주 영국 대사가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원자로 2사기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또 속보로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6년도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영국이라든가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필리핀, 이탈리아, 호주 이렇게도 계속해서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거 말고도 다른 몇 개 나라들도 있는데요. 그나마라도 우리 쪽이 조금 확률이 중립 이상인 그러한 나라들만 또 나름대로 제가 체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체코 원전 같은 경우만 해도 2029년부터 건설에 들어가는데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수원을 중심으로 원전 설비 수출을 그동안 병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원전 기자재 쪽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비 쪽 부분이라든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내용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원전 설비와 관련된 수출이 4조 원 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게 한수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2027년까지 원전 설비 수출을 1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도 원전의 생태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2050년 원전 산업 로드맵을 수립해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전이 건설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원전 설비를 수출하는 쪽에도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 2030년까지 총 10기의 수출을 목표를 한다. 이런 것이 정부에서 첫 발을 잘 뗐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 또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부분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유럽의 한복판에서 네. 그리고 전 세계 또 절대적인 미국에 이어서 강자 중에 하나인 프랑스를 제쳤다라는 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원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강화시켜 주면서 뭐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러한 낭보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의 추가 건설, 추가 수출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여태 탈원전 기조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기조 전환은 무슨 원인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또 그 나라의 어떠한 그 행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저는 이탈리아에서 전격적으로 35년 만에 탈원전을 끝내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강경 우파 총리가 당선이 됐잖아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좀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1970년, 60년, 70년대에 이탈리아가 원전 4기를 가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게 이제 한 1986년이었죠. 네. 러시아 체르노빌 네. 원전 폭발 사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긴장을 하고 야 이거 원전 빨리 뭐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고조가 됐었죠. 그러한 요인이 되면서 이제 독일도 탈원전으로 가게 됐고 뭐 이러한 그 흐름들이었는데 또 사실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후유증이 지금도 이제 지속이 되면서 완전히 원전은 이제 잊혀진 그런 어떠한 에너지의 원천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2050년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이라든가 뭐 수소 풍력 특히 이런 쪽의 비중을 좀 높였는데 도저히 그렇게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고요. 네. 유럽에서는 사실은 탈원전 1호 국가가 이탈리아였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철폐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다라는 것.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원전이 그동안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SMR이라는 소형 원자로가 구성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기간을 단축하고 또 상당히 이 재생에너지 이상으로의 효능이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유럽 쪽들도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쏘아올린 후폭풍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만 뭐 하면은 가스밸브 러시아에서 잠궈버리고 자급 자체적으로 뭐 식량 안보는 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에너지 안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디 타 나라의 의존을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재생에너지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러시아의 웬만한 에너지들은 다 의존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독일 경제도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탈원전을 빠르게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들이 어떠한 에너지 안보 차원이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등장이 되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 고조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유럽 그리고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친원전 기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전 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윗골이 달면서 상승분 반납한 종목들이 꽤나 보이거든요. 이전에도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만약에 17일 날 발표가 긍정적으로 수주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18일 날 아침에 갭상승 나올 때 일정하게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변동성이 있을 때 저점에서의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지 쫓아가면서 대응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결국 두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원전주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대응을 내가 할 수 있는 분들 네. 그리고
내 계좌에서 일정하게는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모아나가는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자산 규모가 좀 적거나 그리고 나는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 매매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 네. 그러면은 뭐 1박 2일이 됐든 스윙 플레이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전 뭐 이게 됐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몰빵을 한다든가 절대 그러지 마시고 10%에서 20% 미만의 전체 비중에서 그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그런 어떠한 대응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징적인 몇몇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원전 기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제 또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번 구간에서도 작년 4월 달에도 이 저항대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 저점과 고점이 일정하게 움직였다가 이번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박스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같은 날 갭상승이 연출이 되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이 종목도 13조가 넘는 종목입니다. 13조가 넘는 종목이 장중에 갭상승하면서 15%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은 당연히 매도 물량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어떤 패턴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캔들을 보시면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캔들을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이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를 보시려면 이 빨간 다이아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이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구간에서도 급등락이 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의 이러한 상승 기조를 유지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내일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타이밍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고점이 연출됐던 자리가 이제 1차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니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21,000원부터 19,500원, 2만 원 사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단기적으로 막 급등락을 연출하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주역 중에 하나였었던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는 뭐 제가 이따가 또 아카데미 시간에 참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고르기 해줄 때 이럴 때 공략해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앞으로도 이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이 일봉의 모습보다는 이 주봉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서 장기적인 1년 반 동안 이상의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종목이 이제 톡톡 튀는 종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전산업 같은 종목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뭐 한전 KPS가 들어가든 한전기술이 들어가든 한전산업은 당연히 패키지로 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구간에서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또 한전산업입니다. 5월 말부터 거래가 이렇게 실려주면서 1차 상승 눌림 주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거래가 실려주면서 직전 고점 이제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거래는 급감했고요. 그리고 또 거래 실려주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이제 또 눌림목들 주면서 잘 추스리다가 오늘 뭐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센 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뭐 18%까지 상승폭이 밀렸습니다만은 이격도가 116입니다. 상한가 들어갔을 때요, 120이 훌쩍 넘어갔던 그런 자리였었던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내일 같은 날 말이죠. 이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연출이 돼주면서
17,000원 이하 자리 16,000원 이런 자리들이 들어온다면 여전히 매수 기조 살아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자리들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음봉인 자리라든가 하락하고 있을 때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들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연출될 때는 일정하게 이익 실현, 그러니까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의미 있는 것은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2021년에 이 고점들을 돌파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이번 주에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이 17,000원 이상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를 형성해 주었던 이러한 자리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도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또 시세 흐름을 더 만들어 나갈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다른 종목들이 결국은 한전산업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종목들의 탄력도는 차이가 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전산업을 단기간에 저렇게 많이 올라왔네 접근하기 힘드시다면 상징적으로 한전산업도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의 하나의 시그널로서 놓고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을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도 원전 관련주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쫓아가기보다는 밀릴 때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종목별로 체크하면서 오늘장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내일장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장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순환매와 변동성, 아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망연자실하게도 그렇죠. 만드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여러분들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막판에 이렇게 쫙 돌려놓으면서 잘 아주 이쁘게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드렸지만 요 83,000원과 4,000원의 저항의 라인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오늘 같은 날 장중의 저점에서 83,800원이 지지가 되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에서 지수 밴드를 우리가 봤을 때 2,890선에서 단숨에 2,800도 장중에 이탈되기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직전에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지지 라인들이 2,750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까지 갔다가 밀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되반등 줄 수 있는 자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지금 자리를 공포감으로 느끼지 말고 오히려 IT 쪽을 중심으로 반도체 쪽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3, 4만 원에 쫓아가면서 사시려고 했겠습니까? 요거 좀 조정 나오면 사야지. 맞습니다. 뭐 21만 원이라든가 20만 원. 만약에 20만 원이라도 깨지면 땡큐하고 사야 되겠다.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락하니까 겁나서 이제 못 들어간다고요. 맞아요. 그러한 발상 자체가 여러분들 좀 달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경기 자체가 꺾였다든가 오늘 뭐 TSMC도 실적 발표 났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나이스하게 발표가 잘 됐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다음 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으면서 반전의 계기를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수출 관련주들, 자동차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일기 집권 당시에 멕시코 쪽에다가 자동차 관련해서 25% 관세 때릴 거야. 이제 그 얘기가 오늘도 장중에 회자가 됐거든요. 네. 근데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가짜 뉴스라든가 뭐 이런 어떠한 그 뉴스에 너무 당황하게 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결국 또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있는 원전 쪽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또 조선 쪽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금리나 뭐 대선 전에 하지 마 뭐 이랬다고 갑자기 뭐 또 큰일 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준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거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면서 부안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차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매직 기법 강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하루 종일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장맛비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거의 전 업종과 종목에 걸쳐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또 잘 올라가던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윗골이 달거나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 특히 오늘 같은 날 원전 관련한 종목들 일정하게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조금만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됐었으면 종목들마다 추가 상승이라든가 또는 윗꼬리도 좀 작게 달리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뭐 반도체 경기 꺾였나,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무너지니까 우리 관련한 종목들도 여지없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뭐 내일 하루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전혀 동요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트럼프를 낱낱이 파헤쳐보자, 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간 공략주 베스트 3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번 일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초록밴드에 입장하시면 방송 참여 링크 바로 올려드리니까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이렇게 파란 다이아로 전환되거나 또는 파란 다이아에서 약해지는 듯 했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또 커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빨간 다이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작아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러한 양상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요, 사실 선물 쪽에서도 뭐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규모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또 소폭 순매수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패턴에 있는 거라든가 또는 상승의 기조에 있는 것들을 줍줍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도 제한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제가 15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이틀 동안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일 되면은 여러분들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눌림목이 연출되는 자리들이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일 화요일 날 당연히 음봉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밀렸습니다. 그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화요일 날 매수해서 수요일, 목요일, 그렇죠? 수요일 날 여러분들 저녁에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요일 날 오늘 이 종목이 시가총액 3조가 넘는 종목이 여러분들 20%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만에 1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22.7%, 고점 기준으로 한다면 30.8%. 좋은 수익 함께 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우리는 한번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 또 일요일 날 저녁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이제 1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흐름들도 같이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요. 자, 주가가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작년 3월 달부터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작년 7월부터 하락의 흐름들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반등을 주는데도 여기 자리들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다시 한번 밀렸지만 여기 저점을 깨지 않은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고점을 돌파를 안 하고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그리고 이 다이아가 거래 실림과 더불어서 급증을 해주는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파란 다이아의 작아지는 모습 이후에 다이아가 서서히 생겨주면서 이제 커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주가의 상승의 흐름도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돌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2023년도 3월 그리고 6월의 고점을 이 다이아가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1년 이상의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아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바로 2021년도 저점에서부터 이러한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 여기서 이제 지지력을 보여주고 일정한 박스를 형성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추세상으로는 이 박스를 다음 주 되면 돌파가 돼 있겠죠. 그렇죠?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들이 이제 막 돌파하기 시작하려는 거의 여기서부터 본다라면 하락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2년 이상 동안의 이 조정을 보이고 기간 조정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나래를 펼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여러분들 이 상승의 탄력도들 얼마나 가파른 이 모습들을 이게 주봉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표기를 안 했군요.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주봉 추세. 예, 주봉 추세를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데 바로 이런 장기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모습들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죠. 이날 여러분들께 이틀 동안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 여기서 사세요. 당연히 여기서는 일부 이익 실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뭐 매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제 이 꼴이 오늘도 달아준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내일부터 없으신 분들은 일부 분할 매수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올해 2월 27일 날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죠. 이 3차 목표가 13,500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잠시 후에 어떻게 우리가 또 점검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삼성전기 지난 7월 4일 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1차적으로 여러분들 17만 5천 원 12%의 수익을 달성하고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방산 철도 쪽 부분에서 현대로템 역시 여러분들 요 100원이 모자라서 그렇죠? 100원이 모자라서 1차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지만 현대로템의 위치 그리고 향후의 전망들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생물법 관련된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일요일 저녁 8시에 새로운 한 주를 또 전망하는 그런 주간 증시 전망대 코너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공략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베스트 3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뭡니까? 한전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공략할 베스트 3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방송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시면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부터 바로 확인하시죠. 네, 3위 종목은 스킨앤스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화장품주 상반기를 주도했다가 하반기 들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상반기 수출 데이터가 48억 2천만 달러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이 화장품주 약간 희비가 엇갈렸는데 스킨앤스킨의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12% 급등세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8% 넘게 내렸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 넘는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고요. 2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엑셀세라퓨틱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엑셀세라퓨틱스 코스닥에 입성한 날 16%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공모가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8%대 하락세를 기록을 한 종목인데 바이오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NP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가량 내렸습니다. XR주들 요즘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하고 있죠. 삼성과 애플에서 디바이스를 출시한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 NP의 경우에는 뷰테크놀로지와 협업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장에서는 20%대 급등세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공략주 주간 핫 베스트 5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주간 핫 베스트 5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런데 5가지 종목 살펴봤는데 IT가 삼성전기 하나밖에 없어요. 좀 약했나 봐요. 지난 주말에도 IT 종목들이 뭐 반도체 해서 한 2-3개 있었는데 네. 결국은 저 모습들을 보시면 느끼는 게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IT가 좀 약했구나.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삼성전기는 선방했네.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종목들 한번 보시겠는데요. 가장 핫한 게 바로 삼성중공업이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중공업의 경우 사실은 제가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업황이라든가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1차, 2차 목표가가 빠르게 달성이 됐었다가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떠한 그 추가적인 이 11,000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쉬고 나서 새로운 고점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11,000원이 돌파가 된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또 여러분들 과열의 어떤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자제해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일 정도 한번 더 올라가면 이격도가 이제 110 넘어갈 거라고요. 네.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이 10,000원 초반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3차 목표가는 13,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3,500원에 대한 그런 의미 그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2번째 종목으로 한전기술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대 로템도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의 폭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격 조정 과정 그리고 거래도 급감돼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정하게 직전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일정한 가격 조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격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42,000원 내외 자리는 여러분들이 신규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나오겠고 다음 주에 45,000원이 돌파가 돼준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 새로운 또 고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죠. 바이오 쪽에서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이 직전에 요 고점대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2월 달과 3월 달에 걸쳐서 어떤 쌍봉의 패턴이 연출된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중 바닥을 두 달에 걸쳐서 형성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잘 연출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90만 원 충분히 잘 순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기본적으로 빨리 100만 원을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네.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매기가 오는 건 아니고 바로 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얘네들이 입맛에 맞게 매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 흐름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저항이 작용됐던 자리가 1차 한번 반등 주었다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한번 눌림목이 연출되는 자리들이 나왔지만은 그 저항의 자리가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때 그냥 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아 이 추세 자체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한 거고 이 저항대들을 돌파해 주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뭐 캔들이 음봉이 나오거나 흔들리더라도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격 조정 조금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지만은 잘 보여주었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연출되면서 21만 원 제시해드렸던 2차 목표가 달성이 가능한지 같이 여러분들 공략하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종목 계속해서 팔로우해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무료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그 전략 한 주간의 공략주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후 투자 코칭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